15세 소녀 응옥은 긴 머리와 섬세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깊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16세부터 독립해야 했습니다. 응옥은 도시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데 이곳의 고객은 주로 노동자와 외로운 중년층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응옥 씨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나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품이 있는 모습의 민 씨였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하얀 머리카락과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식당의 단순한 분위기와 정반대였다. 응옥 씨를 포함하여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그에게 쏠렸습니다. 민 씨는 창문 가까이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은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매우 차분해 보였다. 응옥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그는 그녀를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야, 너의 이름은 뭐니? 그는 따뜻하지만 신비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는 응옥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응옥은 그의 특별한 관심에 약간 당황한 듯 대답했다. 그냥 미스터 민이라고 부르세요. 포 한 그릇과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식사 내내 민 씨는 응옥 씨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피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응옥 씨는 항상 고객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해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민 씨는 식사를 마치고 호화로운 지갑을 꺼내 요리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고 나머지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응옥 씨는 당황하여 거절하려고 했지만 민 씨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그 다음 날에도 민 씨는 그 식당에 갔다. 그는 매번 창문 가까운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점점 그와 응옥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응옥은 외롭지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왔지만 곁에 가족이 없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가게가 닫을 무렵 민 씨는 응옥 씨를 불러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응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마지막 몇 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요. 당신이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안은 너무 갑자기 나와서 응옥은 깜짝 놀랐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그저 농담인 줄 알았지만 민 씨의 진지한 눈을 보자 그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옥은 밤새도록 뒤척였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과 뒤섞여 있었다. 응옥은 이것이 그녀가 현재의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동의하게 만든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민 씨의 눈에 비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응옥은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친척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채 급하게 치러졌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수군거림 속에 민 씨의 지인 몇 명만 참석했다. 응옥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보다 50살 가까이 많은 부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의 빌라에 처음 들어선 순간부터 응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집이 크고 호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의 눈도 그랬다. 그들은 마치 그녀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연민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의 빌라에서 보낸 첫날, 응옥은 사치와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빌라는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성한 푸른 나무에 둘러싸인 외벽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넓은 공간에 값비싼 고전 가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으며 빛이 거실 전체에 반사되어 마치 호화로운 그림 속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민 씨의 집은 모든 가구가 갖춰져 있지만 응옥 씨는 이곳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빌라는 여전히 혐오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마치 모든 구석과 복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응옥이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자 민 씨는 그녀에게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주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는 방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의 과거, 특히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마세요. 매일 밤 그녀는 침실에 갇혀 있어야 했고 오전 6시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응옥은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2층의 금지된 방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응옥 씨는 이 빌라가 보이는 것만큼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그녀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 창문 삐걱거리는 소리, 심지어 누군가가 그녀와 대화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대화 소리까지. 이 이야기.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 응옥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모든 것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금지된 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그가 복도 끝에 다다르자마자 민 씨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응옥,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야?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응옥은 놀라서 돌아섰다. 민 씨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불편함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갔어요. 응옥은 재빨리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곧 돌아올게요.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민 선생이 명령을 내리자 응옥 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응옥은 민 씨뿐만 아니라 집의 하인들에게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두려운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늙은 가정부인 남 부인이 조용히 응옥에게 다가가서 속삭였다. 아가씨, 조심해야 해요. 이 집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응옥은 놀라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다. 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상기시켰다. 호기심에 죽지 마세요. 남 부인의 모호한 말은 응옥 씨의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어하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떠났다. 마치 누군가가 알아낼까봐 두려운 듯이. 어느 날 오후,
민 씨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응옥 씨는 우연히 잠긴 서랍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 열쇠가 없는데 아마 민 씨가 잊었을 거예요. 응옥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여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조금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응옥 씨는 사진을 뒤집으며 이렇게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아내. 바로 그때 민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응옥이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물건을 만지라고 허락한 사람은 누구야? 민 씨는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우연히 봤어요. 미안해요. 응옥은 서둘러 상자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가가서 상자를 집어 올리고 닫은 후 서랍을 조심히 잠갔습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는 말하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날 밤 응옥은 머릿속에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응옥은 방에 누워 있었는데 2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덜커덕거리는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가 없었고 대신 뚜렷한 발소리가 들리며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응옥은 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2층 복도를 걷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흘낏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그녀는 뭔가를 보고 있나요? 응옥은 다음날 아침에 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부터 이 빌라에서의 그녀의 삶이 위험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응옥 씨는 2층에서 그 여자의 그림자를 보고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얀 드레스의 흐릿한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휘파람 소리와 벽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가 빌라 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응옥은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 씨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빌라를 떠났습니다. 이는 응옥 씨에게 행동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바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비밀리에 2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에 있는 금지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응옥은 가정부가 대개 열쇠를 주방 서랍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옥은 어려움 없이 열쇠를 찾아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문이 자물쇠를 풀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방에서 희미한 제스민 향과 곰팡이, 냄새가 섞인 냄새가 풍겨나왔다. 이 객실은 고전적인 가구와 벽화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응옥은 화장대 위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보았는데 표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고 곧바로 작가의 낙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날짜. 이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온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차갑고 지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탈출구가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응옥은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날짜. 민 씨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응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닫았다. 이 말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일기를 쓴 여자는 분명히 민 씨의 전처였다. 하지만 응옥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마지막 줄, 서둘러 쓴 짧은 한 문장이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가 자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응옥은 더 많은 단서를 찾던 중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성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옆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화학명이 적힌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응옥은 약병을 남 부인이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가져와서 그녀에게 이 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약병을 보자마자 람 부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응옥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으며 속삭였다. 이걸 만지면 안 돼. 나의 말을 들어라. 가능한 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응옥은 더욱 혼란스러워져 서둘러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람 부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민 씨의 전처의 죽음과 관련이 있나요? 그날 밤, 응옥은 람 부인을 만나서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절 끝에 람 부인은 마침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 씨의 전처가 바로 이 빌라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고였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민 씨인가요? 응옥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란 여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방에서 큰 소리로 논쟁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녀는 여러 번 떠나고 싶어 했지만 민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그날 밤 나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은 그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녀는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람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응옥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응옥 씨는 빌라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가 짐을 싸고 있는 동안 민 씨가 갑자기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응옥의 짐을 보고 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당신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옥은 대답을 더듬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저 불편해서 잠시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민이 다가왔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응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고개를 숙였다. 민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여기를 떠나면 당신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응옥은 민의 말에서 분명히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가 이어서 한 말이었다.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은 아니지만 기억하세요. 그들 중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 씨가 떠난 뒤 응옥은 일기장을 열어서 그녀가 읽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얇은 종이에 숨겨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급하게 쓰여졌다. 민은 그가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시면 경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응옥은 깜짝 놀랐다. 민 씨는 이 빌라와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마도 전처로부터 몰수된 것 덕분일 것이다. 편지를 손에 쥐고 있던 응옥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응옥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전처의 일기와 편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민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솟아올랐지만 이 저택을 안전하게 떠나려면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옥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은 문간에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그의 입술은 차가운 미소로 말려 있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응옥은 다리가 굳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불편함을 느끼고 잠시 집에 가고 싶어요. 민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당신이 방을 뒤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일기를 읽었지. 응옥은 부인할 수 없어서 침을 침껏 삼켰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읽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그녀의 죽음과 이 모든 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눈으로 응옥에게 다가갔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여기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옥의 압박에 민 씨는 갑자기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다. 맞아요.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지만 당신 생각에 제가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응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럼 그녀는 왜 일기에 그런 내용을 썼을까? 그녀는 왜 위협을 느끼는가? 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눈에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끝냈습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응옥은 이 부동산은 어때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그녀의 가족에게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응옥, 너는 정말 순진하구나. 이 세상에서는 강자가 승리하고 약자는 패배합니다. 나는 살아남고 꿋꿋이 서기 위해 필요한 일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응옥은 민 씨에게 더 이상 인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 선생이 방을 나가자 응옥은 재빨리 일기와 편지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것이 자신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응옥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장했지만 사실은 몰래 탈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빌라의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민은 열쇠를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녀는 2층 창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응옥은 침대 시트를 긴 밧줄로 묶어 침대 발치에 고정한 뒤 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계집에서 사나운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지자 응옥은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이 정문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그의 차가운 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말했잖아.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곳을 떠나지 못해. 응옥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어두운 정원을 달려갔다. 그녀는 민의 발소리가 그녀를 쫓아오는 것을 들었고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도 들렸다. 당황한 응옥은 나무 뿌리에 걸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이 바로 그녀 뒤에 서서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응옥은 뒤돌아보며 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당신은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빌라 문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민의 얼굴을 똑바로 비췄다. 응옥은 중년 경찰관이 이끄는 경찰 집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말했다. 민, 우리는 재산 횡령과 당신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사로 따라와야 합니다. 민은 깜짝 놀랐고 그의 눈에는 응옥을 바라보는 분노가 가득했다. 경찰에 전화했어? 그들이 널 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경찰관이 다가와서 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전에 응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민 씨를 끌고 갈 때 응옥은 자신이 찾은 일기와 편지를 경찰에 건네주었다. 경찰관은 응옥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녀가 한 일이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옥은 고개를 끄덕여 협조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녀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민 씨의 모습과 그의 위협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응옥은 이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민 씨를 체포한 후 응옥 씨는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단순한 하숙집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에서 살았던 나날들은 이제 악몽처럼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응옥은 잠시 시간을 내어 진정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녀는 경찰이 제공한 문서를 통해 민 씨의 삶과 그의 전처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민 씨의 전처가 부유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모든 재산은 유언장을 통해 민 씨에게 양도되었는데 경찰은 현재 그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몇 주 후 응옥은 민 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와 마주했을 때 응옥은 그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숙하고 야위어 보였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증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응옥의 변호사는 금지된 방에서 찾은 일기와 편지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아내의 재산 이전에 대한 유언장이 란 씨와 빌라의 전직 직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민 씨는 부인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마지막 말을 한 민 씨는 사과하지 않고 응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어. 너는 대가를 치러야 너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가혹한 말에 응옥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의 죽은 아내를 위해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응옥은 경찰로부터 소포를 받았다. 그것은 민 씨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응옥은 민 씨의 고인이 된 아내의 조카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응옥 씨의 어머니는 아내의 여동생이었지만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응옥은 자신이 부유한 가문과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민 씨는 고의로 그녀 가문의 혈통에 대한 정보를 숨겨 모든 재산을 독점했습니다. 응옥은 민 선생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녀는 비극의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민 선생이 찬탈한 대기업의 합법적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으로 응옥 씨는 점차 민 씨가 훔친 재산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가 그녀의 정체성을 바꾸게 두지 않았습니다. 응옥은 사치스럽게 사는 대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사용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여성과 고아들을 돕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한 민 씨의 빌라는 응옥 씨에 의해 자선단체의 집으로 바뀌어 폭력과 학대를 겪은 여성들에게 숙박시설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응옥 씨가 자선단체의 정원에 서 있을 때 늙은 가정부인 람 부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람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민 씨의 전 부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위해 정의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응옥도 미소를 지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반짝였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응옥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 씨와의 결혼 생활은 두려움과 미스터리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통해 그녀는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망, 통제, 탐욕에 대한 경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용기, 회복력, 정직의 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